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작년 가을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질환도 없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에너지 의욕 삶에 대한 흥미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우리가 밝혀낸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행위는 정상적이고 건강하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그동안 도움이 되던 습관이 조용히 해를 끼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자위행위의 대표적인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당신의 에너지 친밀감, 그리고 어쩌면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당신처럼 중년 이후 남성을 위한 솔직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의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이 이야기가 65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지 알아보았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지는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65세 이후에도 몸이 예전과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40대, 50대 때의 방식 그대로 몸을 대합니다. 같은 일상, 같은 속도, 같은 습관을 유지합니다. 자위행위 같은 사적인 행동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예전처럼 작동한다고 믿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며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피부와 신경조직은 점점 민감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경고음도 없고 눈에 띄는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날과 다름없이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의욕이 줄고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봐도 특별히 큰 변화는 없었기에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실은 내 몸을 자극하던 방식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70세에 전직 건설 노동자였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호르몬 수치, 신경계 기능 전립선 검사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오랜 기간 지속된 자위 습관이 그의 회복 능력, 도파민 조절, 성기능 유지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행동이 조용히 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의 생물학적 변화를 무시하면 중요한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삶의 에너지 친밀감 활력을 지탱해주는 신체 시스템을 자극이 아닌 부담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자위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38세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68세에 행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위 후 유난히 기력이 빠지고 허무한 기분이 든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내 몸이 이제 이 습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실수는 더 흔하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장년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들이 와닿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자주 하고 회복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아무런 대가도 영향도 한계도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이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깐의 해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같은 습관이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에 작용합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의 남성이 지친 얼굴로 내원해 만성피로 무기력 선격 저하를 호소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당황하거나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묻습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제가 사적인 습관, 특히 자위에 대해 물어보면 전혀 다른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자위 행위가 지나치게 잦아지면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을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신경계를 부담시키고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며 집중력과 감정 안정에 중요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 손실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별것 아니던 일상이 지금은 당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외로움, 무료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반복하면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습관을 넘어 정서적인 의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 몸은 그것에 기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활력을 소모시키는 누수처럼 작용합니다. 순간적인 해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 몇 시간은 무겁고 흐릿하며 감정이 단절된 느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자극 사이에 더 긴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몸은 리듬과 인내,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자극을 과도하게 반복하면 결국 신체 반응뿐 아니라 자아 감각마저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룰 실수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자주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다음 실수는 당신의 뇌와 몸이 진짜 친밀감을 인식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연결 없이 서두르는 행위입니다. 제가 수년간 중장년 남성들과 상담하면서 자주 목격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위가 점점 빠르고 기계적으로 변하며 감정이 배제된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함이나 단순한 해소를 위한 행위로 조용하고 빠르게 끝내는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남성에게 이런 방식은 만족감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신체는 더 이상 속도와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드러움과 자각입니다. 행위를 서두르면 신경계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며 혈압이 올라가고 골반 저근육이 긴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이완되지 못하고 해소의 순간이 오히려 긴장과 감정적 고립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몸을 기계처럼 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반응도 무뎌집니다. 자극은 연결이 아닌 긴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뇌는 천천히 함께하는 만족보다는 빠른 쾌락만을 찾는 방식으로 길들여집니다. 이 인내심 부족은 결국 현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친밀감 전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72세의 한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쾌락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섬세하게 집중하면서 몸의 반응을 존중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로맨틱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에게 반응할 시간과 여유를 주자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그것들을 잃게 됩니다. 자신과의 연결이 끊기면 타인과의 연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는 제대로 재조정되지 못하고 감정은 무뎌지며 수면은 나빠지고 에너지도 점점 고갈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실수는 이보다 더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것은 속도나 방식이 아닌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네 번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잠들기 직전이나
기상 직후의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자위는 매우 개인적인 행위이기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이 타이밍, 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중장년 환자들이 흔히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밤에 조용히 자위를 하거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 일찍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조용하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자극을 주면 신체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시간의 경우 자위가 몸을 이완시킬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드레날린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경계를 각성시킵니다. 그 직후에는 코르티솔 수치도 높아지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쉽게 뒤척이게 됩니다. 결국 잠이 들긴 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쉰 느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어떨까요? 사실 아침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위를 하게 되면 그 상승 리듬이 끊기고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탈진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잠이 더 잘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고 나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일상을 조금 조정해주자 에너지가 돌아오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꿈까지 다시 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그 효과는 매우 깊고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순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제 다음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단순히 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반응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자극의 전부를 영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장년 남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문제 중 하나는 횟수나 시간보다 무엇을 보고 자극을 받는가에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짧은 영상 자극적인 클립 끝없이 이어지는 화면 속 장면들에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뇌를 서서히 바꿔놓고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 있습니다. 자극의 수단이 오직 영상뿐이라면 단지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되고 빠르게 전개되는 장면만을 통해 흥분하도록 뇌가 길들여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성적 반응 체계가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자극은 점점 더 강해져야 겨우 반응이 나타나고 현실의 친밀감은 점점 밋밋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손길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상상력마저 점점 흐려지며 자극적인 시각 정보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진료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와는 더 이상 연결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사랑은 남아있는데 감정이 안 따라줘요. 문제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오랜 시간 화면을 중심으로 반복된 습관이 실제 삶의 친밀감에서 뇌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영상 자극의 과도한 사용이 불안감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해치며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극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때 위안을 주던 것이 이제는 거리감을 만들어버립니다. 배우자와의 거리, 자신과의 거리, 그리고 삶의 진정한 만족감과의 거리까지. 이 이야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각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쾌락과 마주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그것이 지나치게 디지털화되고 인공적인 자극에만 기대게 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마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에너지와 친밀함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변화. 지금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에너지와 친밀감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때로는 길고 복잡한 변화가 아닌 단 하나의 의식적인 전환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수천 명의 65세 이상 남성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변화는 무조건 멈추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결심, 바로 의식적으로 행동하기입니다. 이 말이 너무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남성들이 이 단 하나의 선택을 통해 에너지와 친밀감, 심지어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두르던 습관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극을 쫓는 대신 자신의 몸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입니다. 자위를 회피나 습관의 수단이 아닌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내면의 활력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퇴한 한 소방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몇 분만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40대 때보다도 더 남자다운 느낌이 듭니다. 그 작은 의식, 단순하고 조용한 순간이 그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신경계가 휴식할 수 있는 틈을 주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의 힘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기분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 둘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두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회복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데서 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정성스럽게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변화가 조용히 사라져가던 당신의 일부를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올바른 접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과 관계,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한 명의 의사로서 마지막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같은 나이대의 많은 남성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자위라는 주제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가정에서도 쉽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에너지 활력, 감정적 안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은 변화하고 있고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들조차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신체 변화에 무관심할 때 그 변화는 당신의 힘을 조용히 앗아갑니다. 회복 없는 자주 반복된 행위는 활력을 회복시키기보다 더 지치게 만듭니다. 너무 빠른 행위는 몸과의 연결을 끊고 잘못된 시간대의 자극은 호르몬과 수면 리듬을 흐트러뜨려 오히려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디지털 자극에만 의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주 작지만 의식적인 변화에 있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기계가 아니라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친밀함을 원할 줄 아는 존재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좋은 남성들이 스스로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의식적이고 과도하고 연결이 단절된 방식으로 행해질 때입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 결국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소중한 에너지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쾌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대화가 당신에게 단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이가 너무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삶을 돌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형제 친구 의사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65세 이상의 남성을 위한 정직한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내딛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